이러다가 야반 도주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격한 헌재를 향한 비판이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 이미선 재판관 다음 주를 넘어서 다다음 주 18일이면 임기가 만료되는데 선고를 안 하고 임기 만료를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저희 돌직구쇼에서 심도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씨 등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가 자기 방송에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을 우르르 출연시켜서 헌재 재판관도 탄핵 안 하냐라고 다그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잘 새겨 듣겠다라고 저자세를 보였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등을 고발한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40여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을 문랑케 하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계획적으로 발표한 내란 선전선동과 내란 음모죄 또 협박을 했기 때문에 강요 미수죄로 오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또 이재명 대표와 이 사실을 부추긴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을 하였습니다. 김어준도 함께 고발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발언 때문이겠죠? 들어보시죠.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임명할 것이요 물어보고 시간을 주고 그러다 보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국무회의를 여러 번 했고 마흔역 가지고 그때마다 국무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냥 같이 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에요. 그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는 건 우리인데 이쪽인데. 이른바 김어준 씨가 내각 총 탄핵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자 민주당의 초선 의원 6명이 고스란히 내각을 총 탄핵하겠다라고 이른바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고요. 고발까지 이어진 겁니다. 권영진 의원님, 김어준 씨가 이걸 다 알려줬다. 뭐 이렇게 여당에서는 보는 거죠. 그렇죠. 뭐 김어준 씨는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무시 못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거죠. 그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제가 보니까 거기 208만이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하루에 시청하는 인원도 30만이 넘어요. 대부분이 다 민주당 열렬 지지층 중심으로 예를 들면 개딸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란 거는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김어준 씨가 민주당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나친 과언은 아닐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초선 의원들을 불러서 국무위원들 헌법상으로 다 탄핵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 듣는 입장에서는 무시 못할 거니까 여당에서는 지령받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사실은 이제 이 탄핵 재판이 심판이 계속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의 복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탄핵 심판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못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보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기각돼도 빨리 하는 걸 좋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문영배, 이미선이 4월 18일 날 그냥
결론을 내리지 않고 떠나게 되면은 그러면 아무 결론도 못 내리고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는 무한정 계속 가는 겁니다. 저는 그걸 노리는 거 아닌가. 그걸 노리기 때문에 사실은 쌍탄핵이라고 해서 최상목 대행과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는 것 얘기하더니 지금은 이제 초선 의원들을 김어준 씨가 지시해서 야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켜. 그러면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얘기했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법안, 이거 위헌이고 또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금 제의 요구를 할 거고 이게 통과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통과시키는 방법은 뭐냐?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건대는 왜 이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무리수를 쓰고 초선 의원들까지 동원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고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킬 것까지 가느냐라는 얘기는 4월 18일 이후를 대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초선 의원들이나 우리 당에서는 이거는 내란이나 마찬가지지 않냐.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그런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내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초선 의원들과 또 이재명 대표 또 그 오다를 내렸다고 하는 지시를 했다고 하는 김우준 씨를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렇게 가기 전에 사실은 이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뭐 저희 당의 초선 의원들이 한 이 고발 사태를 저는 다 잘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줄 탄핵을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나라를 생각해서 이제는 결론을 내리고 문영배, 이미선 두 분도 자기들이 무책임하게 결론 안 내리고 떠나서 나라 혼란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자 더민초는 맞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고발에 고발이 이어지는군요. 여당이 고발에 나설 경우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 무고죄다라며 반발하고 있는 거죠. 자, 조국혁신당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둘 다 이제 무고인데 복귀한 의원님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고라는 것은 뭐 김어준의 지령을 받아서 기자회견한 거 아니다 이런 반박이죠. 내란 음모라고 하는 것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이 법과 절차에 어긋나게끔 탄핵을 한다. 라는 것을 전제할 때 내란이라는 말이 쓰여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주어진 그 대통령제 중심제 국가에서 무한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국회의 권한이고 그 권한을 법과 절차에 맞게끔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다시 권한쟁의 심판이든 혹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력화되는 과정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절차에 맞게끔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로 우리가 맞상대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현재 이 사건의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전제는 모든 것의 전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단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헌재의 구인 체제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현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한덕수 대행과 그리고 그 이전에 최상목 대행의 대행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우리가 헌정 국가로서의 자기 위상을 갖고 그 헌정 범위 내에서 정치를 하려면 최소한 헌법은 지켜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 헌법을 지키지 말아라 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다 대고. 그래서 저는 기본 전제만 해소된다면 지금 어찌 보면 이런 혼란스럽고 유치할 정도의 그 정치권의 맞고발전 이것도 해소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만 해결이 되면 저는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위헌 문제 그리고 법적 갈등 문제 그리고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정의 문제도 다 해소가 된다. 그래서 그 문제만 풀면
더 이상의 혼란은 더 길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헌재가 선고를 하지 않고 고민이 길어지면서 조금 전에 봤던 이 고발의 맞고발이라는 여야의 충돌까지 빚어진 건데 여기서의 본질적인 의문은 헌재는 왜 선고를 안 하고 있을까? 혹 진짜 앞서 권영진 의원님이나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4월 18일 임기 넘길 때까지 선고 안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까지 드는 대목입니다. 그 가운데 김어준 씨가 이런 논란 가운데 초선 의원 6명을 본인 방송에 출연시켜서 급기야 헌법재판관도 탄핵해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초선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잘 새겨 듣겠다라고 답변한 장면도 논란입니다. 이 와중에요. 들어보시죠. 헌법이 국회에 탄핵소추권과 입법권을 줬잖아요. 그 탄핵소추와 입법권은 국무위원 전원을 날리면 안 된다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서 거기는 아예 상상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향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만은 막아야 돼 하고 3명이 똘똘 뭉쳐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헌법재판관들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죠. 근데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상력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용산 얘기 또 건네서 전해 듣고 하다 보면 민주당은 탄핵 못한다. 줄탄핵. 민주당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새겨 듣겠습니다. 이 장면인데 첫 번째 논란은 헌재재판관을 탄핵하라. 이게 과연 법률적으로 맞는지. 두 번째는 저 말에 새겨 듣겠다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맞는지. 두 가지 질문. 김광석 변호사님께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어준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뭐 3명에 대해서 지금 탄핵의 어떤 기각의 가능성이 있는 헌법재판관을 탄핵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헌법재판관 안에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헌재가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의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헌법 수호 기관 의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에요. 그럼 대행부터 탄핵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현재 어떤 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주 책임이 누가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 탄핵해야죠. 근데 왜 자신들의 뜻과 뭐 같지 않고 추정되는 헌법재판을 탄핵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헌재재판관 탄핵할 수 있습니까? 아니 법상은 탄핵할 수 있죠. 법상은 탄핵할 수 있는데 탄핵 사유가 안 돼요. 하지만 민주당은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 있겠죠.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결론이 마음에 안 들 것 같다고 헌재재판관을 탄핵한다는 게 그러니까 법적인 사유가 되냐 이런 논란인데요. 아니 이제 9대빵 했는데 10대빵, 20대빵, 30대빵을 민주당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탄핵하고 헌법재판관 탄핵이 맞는지를 또 헌법재판소에 또 하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탄핵사유 안 된다고 반대하는 헌법재판관 또 탄핵하고 그리고 전체를 또 다 탄핵을 해버려요. 그럼 헌법재판소 없어지겠죠 거의. 저런 발상이 어떻게 민주국가의 어떤 하나의 국민으로서 나오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의원 뭐 민주당 의원들은 좀 반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근데 김어준 씨가 상황이란 말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뭐 공천에 개입했다랄지 이전에도 보면 상당히 김어준 씨에 줄 선다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는 정치인들이 민주당 내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어느 김어준 씨 유튜브 보니까 아니 뭐 의원들을 줄 세워놓고 절하러 하고 갖고 절하니까 다 절하더라고요. 김어준 씨의 존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재명 대표도 김어준 씨 저 유튜브에 몇 번 출연했잖아요. 그리고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서로 출연하려고 줄을 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김어준 씨의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의원들이 김어준이 조리개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정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김어준 씨는 유튜브 진행자 아닙니까? 그럼 진행자는 진행을 하면서 의원들의 이 얘기를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를 해요. 그래서 새겨 듣겠다는 말을 거꾸로 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건태인가 김건태 의원이 있던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김어준의 반대를 못하니까 결국 새겨 듣다고 하고 더민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무더기 탄핵하겠다. 그럼 국정 마비시키겠다. 이런 겁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의 졸개다. 김어준의 상황이다.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만든다고 저는 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그 김어준 뭐 개인을 보고 가는 겁니까? 김어준 방송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있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출연한 거 영향력 있는 뭐 언론인 유튜버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순서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 지금 국무위원 전체 탄핵 아이디어는 최초에 아마 한덕수 총리가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보이던 시점 12월 23일인가 24일경에 노정면 의원이 출연했을 때 그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3명이 임명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럴 때 민주당 무슨 대안이 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노정면 의원이 먼저 얘기했던 거고요. 엊그저께 초선 6명이 갔던 자리에도 그 전날 초선 70명이 기자회견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체 탄핵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여러 가지 플랜을 갖고 있다. 그 얘기를 가서 한 거고 그 중에 나온 얘기 중에 새겨 듣겠습니다. 말을 하나를 가지고 마치 거기서 사주하고 뭐 지령받으러 간 것처럼 이렇게 묘사될 문제 아니죠. 아마 그 방송 전체를 봤으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자연스럽게 토론처럼 대담처럼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을 거기에 앉아가지고 김어준 씨가 하는 말을 듣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 와서 논의로 옮겨가고 그런 이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수, 극우 유튜버, 그 집회 현장 가서 그 얘기 옮겨와서 최초에는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뭐 내란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상계엄에서 반대하고 잘못했다는 입장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비상계엄 정당하다는 입장으로 다 돌았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하거나 각하된다는 입장이 대부분 의원님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영향이 정말 정치적 신념과 이번에 그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판단 이 부분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소실의 문제입니까? 그런 분들하고 엮이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결과잖아요. 그렇게 뭐 소통하면서 하는 거라고 하면 똑같은 논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이 프레임 김어준과 민주당이 마치 한범처럼 그것도 김어준의 의도에 의해서 민주당이 움직인다? 전혀 아니고요. 실제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가지고 김어준 씨 방송에 가서 얘기하고 소개하고 민주당 초선들은 이런 결기와 각오로 지금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소개한 발언일 뿐이지 그 이상이 아닙니다. 김어준 보고 나간 거 아니다라는 반박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연락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받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문제 제기가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나기를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전화 2번, 문자 1번을 한덕수 대행에게 보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긴급하게 뵙고 싶다는 말씀까지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행은 제1야당 대표의 전화와 문자에 일절 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는 지금 1분 1초가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어떠한 위기인지. 만나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꾸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전화 투정하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의원, 한 권한대행 국난 극복에 여념없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 전화 안 받았다고 기자 브리핑까지 전화 투정 부리기 전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실의 입장은 있을까요? 통상전쟁 대응 및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최우선에 놓고 있다. 이 대표 면담 요청은 민생 현안 대응 뒤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국과의 통상전쟁이 코앞에 있고 이재민 현장에서 산불 대응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 대표는 뭐 만나봤자 마은혁 임명에 대한 촉구 내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또 재탄핵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린 거다라는 지금 해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한민수 의원의 이 기자 브리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영진 의원님? 아니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만나는 게 한 총리 통상전쟁 대응하는 거라고 참 수고 많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불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경 제가 욕심 부리지 않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만나자고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화하기 전에 최고위원회 천막 당사에서 엽니다.
아주 무시한 발언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은 엄청난 희생이 유혈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국민들한테 협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그렇게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총리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그리고 또 여차하면은 지금 뭐 오늘이 마지노선 아닙니까? 4월 1일까지 마흔역 임명하지 않으면은 중대 결심하겠다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 하루 전날 당대표가 다시 한번 협박하고 압박하려고 만나는 게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전화 왔으니까 전화 받고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만나려고 하면은 여야정 협의체에 권한대행을 이제 오도록 해서 해야죠. 마흔역 권한대행을 임명해 주지 않는다고 여야정 협의체에 권한대행 못오게 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좋다, 나라가 정말 어렵고 이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야정 협의체를 복원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오십시오. 거기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십시오. 이게 정상이지. 어떻게 전화해서 안 받는다고 또 전화해서 안 받으면은 아이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갑다. 좀 불쾌하지만은 그냥 넘어가는 게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저걸 대변인을 시켜가지고 전화도 안 받는다라고 저걸 공개하고 또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것도 뭡니까? 이게 정말 조금이라도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어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예. 복경 의원님. 시각이 영 반대인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게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혹은 정부에게 쓴소리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일상사입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칭찬보다 못했다라는 지적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공개적인 최고위원회에서의 비판적인 입장을 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면 정치 해소도 안 되고 정부를 이끌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공개적인 설전 물밑에 대화를 통한 타협이 있고 협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라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했던 것은 지금 이런 가파른 전국을 어떻게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야당 대표, 국회 제1당 대표인 이재명이 만나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라는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의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를 전달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국무조정실장 보내서 이재명 대표 찾아뵙고 사정이 이렇습니다. 다음번에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만났다 할지라도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점수를 더 받을 거예요. 국민들에게. 그런데 두 번의 전화와 문자까지 직접 이재명 대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짤막한 몇 줄짜리, 5줄짜리인가? 일종의 논평? 그걸로 답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야당과 국회 제1당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한덕수 총리의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 의원님한테도 최소한 여야, 아까 여야정 협의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야당이었던 그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전신에서 잘 참여를 안 하셔서 뭐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만 전 지금이라도 그런 성과를 내는데 그 중심은 어쨌거나 집행권을 갖고 있는 그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이 그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여당의 의견과 야당의 의견을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함께 듣고 그걸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 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이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밝힌 마흔역 미임명 시 중대 결심하겠다라는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막 경고를 했군요. 조금 전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 오늘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할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경고를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다라는 소식도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만나자고 한 이유는 뭘까? 그건 쇼를 하자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주로 잘하는 게 뭐 보수 우클릭하면서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 권한대행을 만나서 뭘 하자는 거예요? 아니,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해 줘야 하고, 더구나 또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왜 탄핵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곧 직무정지될 사람 아니에요? 직무정지돼 버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탄핵 전에 한번 만나서 최후 통째로 한번 하겠다. 너 마은혁 임명하지 않으면 4월 1일까지 임명해라. 그 얘기밖에는 할 것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만나봤자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제1야당 대표 만나려고 하면 의전도 있어야 하고요. 또 절차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의제 설정해야 하고.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만날 이유가 없다고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그다음에 또 만나봤자 나올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관세랄지 산불할지 엄청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된 다음에 그때 만나자고 하는 것도 되는 건데, 이 엄중한 시기에 왜 만나자고 하는 겁니까? 더구나 현재 아직 결정 나오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마은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엄청나게 서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저게 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안 만나죠. 그런데 그다음에 또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고? 이것도 쇼죠. 그냥 내부적으로 측근을 통해서 아니 민주당에서 전화했는데 안 받았고 대화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대변인 와가지고 뭐 문자 몇 번 보내고 뭐 전화 몇 번 하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 이걸 갖다 대변인이 발표하는데 이게 발표할 내용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엄중한 시기 자체를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사리사욕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그 중대 결심이라는 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내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하는 이 쌍탄핵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침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이른바 쌍탄핵이 가능한 본회의가 잡혔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국회는 폭풍 전야입니다. 4월 1일 오늘부터 4일 본회의 개최 일정 강행 처리, 탄핵안 보고 의결이 가능하다. 오늘 기한을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후보자 오늘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하겠다라는 건데,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이 중대 결심이라는 게 재탄핵, 쌍탄핵이 가장 정치권에서는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중대 결심의 내용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건 아니지만 그렇군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연락하는 것도 그렇고요. 매듭 하나만 풀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정치 다시 복원되고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정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건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산불 피해 복구 대책 중요하고요. 미국과 통상 전쟁 중요합니다. 잘해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 지금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어떻게 종식할지,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이 고통, 여기에서 초래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가장 시급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답을 내놓고 대화를 해야죠. 민생 현안 대응 뒤 검토하겠다. 야당 대표를 조롱하는 거잖아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와서 이제 모든 문제가 잘 풀렸다. 통상 대응도 잘 될 것이고 산불 대책도 잘 될 것이고 어려운 경제도 다 살아날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보세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 한번 냈습니까? 그냥 예스맨 아니었습니까? 12.3 비상계엄 내란 때요.
자기는 반대했다고 얘기했지만 직을 걸고서라도 막았어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반대했습니다. 이 얘기로 자기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권한대행이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3인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헌법재판소도 전국적 의사표명으로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 대통령 보호를 위해서 그 입장을 표현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됐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직무 복귀됐죠. 그러면 당연히 이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두 번의 판단, 권한쟁의 심판과 한덕수 총리 본인 탄핵 사건에서도 위헌위법이란 판단이 있었으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가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 대응티 검토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안 하겠다고 차라리 말을 하지. 기다려. 나는 지금 바쁘니까 뭐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닌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왜 이래. 이게 그냥 실제 그냥 대화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롱하는 겁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공감은커녕 야당을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덕수 총리는 오늘이 사실은 이건 뭐 민주당의 경고의 어떤 마지막 최후 통첩 이게 아니라 국민들 생각이다. 이런 부분을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 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탄핵하려 하자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만약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정말 탄핵하려 하면 임기가 도래하는 문영배, 이미선 진보재판관의 후임자를 정부와 협의해서 임명하게 하겠다. 대통령 몫이거든요. 이렇게 맞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부 언론에서 야당이 한덕수 총리 2차 탄핵 발의할 경우에 여당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지명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만에 하나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 그런다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서 권한대행이 현재 후보자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추진하는데 이건 그거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거죠. 명백한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고 하는 책동이고 이거는 헌법 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문영배, 이미선 두 명의 진보성의 재판관들은 이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4월 18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런 법상 이 두 명의 재판관 후임자는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 목 2명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 한다면 여당이 이 대통령 목 2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하겠다. 그게 원칙 아니냐라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헌재 재판관에 이 진보 성향 2명이 빠지고 이른바 보수 성향의 재판관 2명이 추가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자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강행하겠다라고 맞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른바 대행 임명 불가법이 되겠군요. 헌재법 개정안.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시까지 재직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목 재판관은 임명 불가하다. 어제 야당 주도로 소위는 통과가 됐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여당 내에서는 이 내로남불이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는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권한대행보로 그렇게 임명하라고 하다가 막상 대통령 몫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라는 얘기를 꺼내자 이제는 대행이 왜 임명하냐라며 또 임명하지 말라라는 법을 만드는 게 좀 모순적이다 이런 지적이 지금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도를 보면은 이제는 과연 4월 18일 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선고를 하도록 하려는 건지 아니면 선고하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하는 야반 도주하고 그러면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6명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심리와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명분을 축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와서 이미 이미선, 문형배가 4월 18일 퇴임하기 전에 선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유를 대비해서 권한대행이 혹시나 좀 보수적인 민주당에 불리한 선고를 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걸 막기 위한 법안까지 선발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물론 위헌입니다. 위헌이긴 하지만은
그러면 민주당의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민주당이 바라는 거는 빨리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내려서 이 국가적인 혼란을 빨리 정상화하고 바로 잡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지, 아니면은 이 상태를 계속 가더라도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만은 막아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진인지, 저는 저 법을 통해서 민주당의 진위가 좀 읽혀진다고 보는 겁니다. 아, 민주당이 지금 현 8인 체제 하에서 얼마든지 선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8인 체제 하에서 선거를 못한다고 하면은 뭐 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8인 체제 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를 했고 지금도 얼마든지 한덕수 국무총리도 8인이 다 자유로운 독립기관으로서 선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까지 내는 거는 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부의 분위기상 지금 선거하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인용 결과를 못 받아내니까, 그러면은 문영배, 이미선이 물러나고 난 이후에, 임기가 나고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걸 가지고 한 갈래는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하도록 하는 갈래가 있고, 두 번째 갈래는 그 임기를 연장시켜주는 헌법재판소 법을 개정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은 이 부분들은 명백히 위헌이죠.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현이 안 될 걸 민주당도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할까? 결과적으로는 명분 쌓기다 아닌가. 결국 문형배, 이미선 임기 내에 선거 못하는 책임인 결국 마은혁을 임명하지 못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여권의 책임이다라는 걸로 돌리려고 하는 사전 작업, 빌드업 작업을 소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복경 의원님. 아까도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는 지금의 상태가 정상인가? 정상 아닌 거죠. 이것이 풀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정상적으로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헌법을 지키지 말아라라는 주장을 국민의힘이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다 꼬여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라는 입장을 국민의힘에서 갖게 된다면 한덕수 대행도 부담 없이 임명을 하고, 그러면 진작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든 혹은 기각이든 어떤 결과든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의 임기는 이제 거의 도래되고 있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현재 원상복귀 가능한, 정상화 가능한 것부터 먼저 정상화시키자라는 말씀이고, 오늘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혹시 권한대행이 이미선, 문영배 후임자들에 대한 지명을 해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도 있겠다라는 설들이 나왔어요. 그런 설들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러면 이건 의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국민의힘에게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짜기 위한 시나리오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야기에 처음으로 좀 들어가 보면 과거에 3명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임명하고 있지 않을 때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냐면, 권한대행은 소극적 범위 내에서의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3명을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뀐 거예요. 왜 바뀐 거죠? 유불리만 바뀐 겁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망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난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도 대통령목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안 했던 이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몫과 국회 몫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대통령 몫은 이것은 그야말로 적극적 권한 행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타당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걸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주장은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에 대한 추천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또 권한쟁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헌재에서 다시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들이 더 다수설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박찬대 원내대표와 권성도 원내대표가 어제 설전을 주고받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눌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윤석열을 국민의힘은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대통령이라는 석자를 붙이기를 그렇게 인색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상대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윤석열 얘기하는 것이 참 듣기가 아주 거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계속해서 불러도 여러분들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까? 자, 뭐 신경질적인 어떤 설전도 좀 오갔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대행 임명금지법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까 복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다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정치가 상식과 원칙에 있고 양심에 의할 때는 그 말들이 다 맞아요. 근데 지금 정치가 상식과 원칙에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정치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경제도 망하게 하고 국가도 망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뭐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느냐? 법률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전에는 뭐 황교안 권한대행은 뭐 행사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제까지 야당이 줄타락한 적 있어요?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죠. 민주당도 안 했어야죠. 근데 무도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주 이게 우리가 상식의 선을 넘는 범위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국민의힘이랄지 정부에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저쪽이 무도하게 하면 똑같이 무도하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무도함에 넘어질 수 없고 망할 수는 없어요. 붕괴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의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겠다. 6년이잖아요. 헌법에 임기 연장 조항이 있어야죠. 근데 이걸 또 해석을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게 다수설에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저 법이 없으면 권한대행 임명할 수 있는 거란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이 자백한 거예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자백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명 못하는데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결국 국민의힘이랄지 정부에서도 저렇게 민주당의 어떤 도가 지나친 거,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제 탄핵을 제가 볼 때는 아마 쌍탄핵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까지 보여온 어떤 행태를 보면 그러면 4월 18일에 만약에 문영배, 이미선 둘이 퇴임을 앞두고도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것도 아주 헌재가 직무유기한 거고요.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자기 어떤 이념적 성향이랄지 자기의 주장에 의해서 개인적 성향에 의해서 지금 교착 상태면 교착 상태로 선고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시간을 끄는 거예요? 왜? 기각이 나오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월 18일 넘긴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쌍탄핵 된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40여 임명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해야 돼요. 셋 다 임명하라. 그래야지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완전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얘기, 왜 헌재는 선고를 안 할까? 지금 헌재가 선고를 안 함에 따라서 이 모든 얘기들과 충돌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헌재가 선고를 하면 돼요. 오늘이라도. 왜냐하면 시간은 충분히 헌재에게 줬으니까요. 오늘이라도 선고일을 지정하고 이번 주에라도 헌재가 선고를 하면 됩니다. 기각이면 기각인 대로, 인용이면 인용인 대로 선고를 하면 되는 거죠. 한 주 더 끈다고 결론이 뒤바뀔 거라고 예상하는 법조계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